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FX 블렛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이 씬을, 화면에 보이는 씬을 보내주셨고요. 스피어 오브젝트가 닿기 전에 파괴되는 상황인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씬을 그냥 기본 쉐이더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플레이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블럭 요거만 한 프레임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대가 아니 뭐 큰 표 하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는데 잠깐만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고 시프트 요렇게 하게 되면 Alt 요걸 하게 되면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닿기도 전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뒤에 있는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는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원래 이제 안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그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에 잠자고 있다. 누가 건들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하는 게 ON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금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니셜 슬리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닿기 전에 오브젝트가 닿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게 맞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여기 상에서 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프레임을 한번 프레임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초 5프레임에서는 안 닿고요. 6프레임부터 이제 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프레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6프레임부터는 움직이는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면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있는 관련된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바디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 타입이 있고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태틱 바디, 키네마틱스 바디,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스태틱 바디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와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가 있는데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역시나 움직이지 않는 그 딱딱한 고정 물체인데 스태틱 바디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는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이 키네틱스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여튼 다른 거에는 저 반응을 하겠죠. 아무튼 요거를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아예 안 움직이게 됩니다.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제 뒤에가 갑자기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안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프레임에서 이제 이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키 셀렉트에서 이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걸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6프레임에서 얘를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 바꾸고 키를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1프레임부터 4프레임까지는 이 키네마틱스 움직이지 않는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프레임부터는 움직이는 오브젝트로 변환되면서
이렇게 충돌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지드 바디의 바디 타입을 키를 줌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설정할 때 처음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렛으로 다시 딜리트 엔트리 블렛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이 블렛 시스템을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블렛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블렛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리지드 바디가 설정이 되게 되고 형태는 박스에서 풀로 바꿔주고요.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하는 걸 ON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액티브 리지드 바디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스피어 형태로 바꿔주고 무게를 높여줘서 부딪혔을 때 저항을 좀 줄여주고요. 이쪽 방향은 Z 방향이니까 이니셜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 Z에 플러스 값을 줍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날아가서 부서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적용이 제대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마찬가지로 패시브 리지드 바디를 적용해주고 간단하게 플랜을 이용하게 되면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좀 다른 걸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셋. 네,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리지드 셋 솔버, 리지드 셋 솔버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방으로 터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바꿔줘야겠죠. 블렛 솔브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터스 이렇게 1과 이렇게 제로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거와 동일하게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부딪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터지는 거는 이 콜루전 쉐입 타입을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바꿔주게 되면 아까 전처럼 안 터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렛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한 덩어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장점이 달라붙거나 그냥 다 조각조각 나지 않고 형태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글루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루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우선 글루를 적용해 놨어요. 그래서 플레이했을 때 뭐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선택해서 글루라는 항목에 글루 브레이킹 threshold가 있고요. max constraint per bod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브젝트가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몇 개의 그런 걸로 몇 개로 얘네들을 연결해 놓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값을 좀 높여 놓으면 50이라고 주게 되면 얘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묻혀져서 이렇게 어떤 특정 힘 이상이 안 되면 깨지지도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용을 20 정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조금 여기 깨지긴 했는데 10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어떤 특정 힘 이상으로 닿게 되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뒤에 것도 글로 적용을 하고요. 20 정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피어에 세기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기를 만약에 200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세져서 아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거는 이렇게 한 조각조각 다 깨지게 되지만 여기는 이 두 번째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글루링이 돼가지고 이 오브젝트끼리 이제 붙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힘 이상이 닿지 않으면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 예를 들어서 한 100프레임 이후부터는 얘가 어떻게 돼서는 깨지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요 스테이터스에 여기 있는 스레스홀드를 값을 키를 주는 거죠. 100프레임일 때 0, 키 주고요. 95프레임까지는 20이라는 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100프레임 이후부터는 얘도 근로의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근로의 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는 95까지는 근로의 값이 있다가 100프레임이 되면 근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지금 처음 설정에서 뭔가 이상을 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설정하게 되면 그 부분 해결되게 될 거고요. 만약 그 상태에서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오브젝트에 요거 바디 타입이라고 하는 걸 키를 줘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각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이 덩어리진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